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14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제 가장 큰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 속으로 더 들어가 신발이 닳도록 노력하겠다며 통합형 연금 정책인 4대 도민연금과 반값 농자재를 강화하고 반값 지원을 어업, 임업, 육아용품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후보가 이날 김 후보가 제기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가운데 김 후보는 맞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14일 잇따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사명, 신경호, 최광익 후보는 14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현숙 예비 후보는 15일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장 후보자 3명이 후보자 등록 신청 첫날인 14일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김홍규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동기 무소속 강릉시장 후보 역시 이날 오후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입니다.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원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출정식을 통해 상대 측의 악의적인 비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선거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설 예정으로 시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지난 4년의 불통과 무능을 청산하는 시간이며 무너진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엄중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력을 쌓아온 검증된 일꾼들입니다. 이번 출정식에는 송기현 국회의원과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갑 지역위원장 등도 참석해 출마자들을 응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릉 지역 후보자들이 14일 강릉문화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릉시 당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후보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후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책임 정치와 공정선거 실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손팻말을 들고 강릉 발전과 원팀 선거를 강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가 강원권 거점 과학기술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육 후보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설립 특례를 반영해 이른바 강원형 카이스트 역할을 할 강원과학기술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를 세우고 이 일대를 연구개발 혁신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이 심재구 국민의힘 평창군수 후보에 대해 평창군 산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심 후보 측이 객관적 검증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며 강력 반발한 데 이어
평창군 노인회도 사실 왜곡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인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와 채용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으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 채용이나 외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보도해 지역사회 갈등과 오해를 초래했다며 해당 언론에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노인회 직원이 인사와 채용은 노인회가 독립적으로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추측만으로 고소장을 낸 고소인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를 낸 언론은 평창군 노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평창군 노인회는 허위 의혹 제기와 왜곡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철원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고기영 후보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철원 군민들이 삶의 질을 좀 더 현재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듭니다. 철원이 농토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쌀, 수도작하고 기타 특약 작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축산도 뭐 강원도 전체 한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그 농축산물에 대한 판로 이런 것이 제일 그 걱정이고 여기 이제 군인 지역인데 이제 육사단의 반이 이제 뭐 빠져나갔고 국가 정책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뭐 그렇지 않아도 빠져나가는데 군인까지 빠져나가니까 상경기가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구 소멸도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절실한 그 현실입니다. 고속도로도 포천에서 끝나고 전철도 연천에서 끝나고 그래서 고속도로 철원 연장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돼서 철원까지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게 시급하고 그다음에 연천까지 전철 들어오는 것이 제가 그 추진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철원 연장 추진위원장 맡고 있는데 현재 다니던 경원선 자체도 좀 중단돼 있고 그래서 재운행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철원까지 또 전철이 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구 소멸 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제 협력단을 구성을 해서 여기 생산되는 모든 이제 농축산물을 우리가 해외든 전국에 뭐 판매하는 유통망 구조를 현재보다 혁신적으로 해서 우리의 그 주민들의 소득 창출하는데 큰 힘을 뭐 제가 그동안 기업인 출신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대건설에서 그다음에 계열사 그 CEO 포함해서 한 34년 7개월, 얼추 한 35년 됐죠. 거기서 그동안 배운 게 이제 리더십도 많이 배웠고 또 제가 ROTC 한교 출신으로서 화합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제가 12년 동안 매년 못자리 모내기 여기 이제 농촌이니까 한 160여 가구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회 활동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화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화합형 리더로서 철원군 발전하는데 적임자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원의 더 큰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제가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하여튼 철원 발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장 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구자율 후보를 향해 학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그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광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가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3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구 후보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수료를 졸업으로 표기해 학력을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석사과정에 입학한 점을 두고 이른바 학력 세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역시 당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재직기간과 겹친다며 이른바 유령 수료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사 과정의 수업 시간표와 출석 기록을 공개하여 유령 박사 의혹을 해소하십시오. 넷째, 상기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면 원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자율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학력 위조 사실은 없으며 악의적인 비방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일축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고의자 과정을 수료한 것이 맞고 일부 언론 보도 과정에서 표현상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강원대학교 박사과정의 경우 만학도 수강생들이 많아 학교 측 배려로 야간 수업 위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 국민에게 짐이 되는 정당, 그런 정당에서 배출한 원주시장 후보 측에서 발표한 자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간단히 해명될 일인데 너무 안타깝고 구자율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 열기는 최고조에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40, 50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과 고혈당, 복부 비만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진 중년층이 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당뇨병과 심내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24년 40대 이상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8.9%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50대 남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30.6%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일종의 성인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식습관의 서구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해한 스트레스, 환경, 그다음에 비만 이런 인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낮아지지 않고 대사증후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1.5배에서 최대 3배 높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실제로 질병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놓칠 경우에는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식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 복부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을 3에서 5%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과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40대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검진 결과를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전남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김입니다.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료인 물김 판매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안에서 생산된 물김 판매액이 사상 처음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산 물김 수확을 마무리한 결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8% 감소한 48만 4천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판매액은 21% 증가한 1조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물김 판매 증가는 국내 소비보다 K푸드 열풍에 따른 해외 수출 급증과 연료 확보 경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 김 생산 시설은 94만 7천 채으로 전국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과 진도, 완도와 해남, 신안 등을 중심으로 물김 생산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이 15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1만 톤, 완도 8만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정비와 시설량 관리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서 김 육상양식 생산 시스템 개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신품종 8종을 개발하였고요. 시험품종 4종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 생산이 종료되면 신속하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 정비를 추진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합니다. 또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김 종자 공급을 위해서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 스마트 김 종자 배양 시설, 지역 맞춤형 수산 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4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푸드 열풍 속에 전남 김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양식 기술까지 더해지며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속초 영랑호 벚꽃축제가 방문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가 고려대 KB국민카드 등과 영랑호 벚꽃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장 방문객은 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71% 증가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지역 내 소비 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78%가량은 외부 유입 소비자 지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랑호 벚꽃축제를 대표 봄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관광 코스와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2026 삼척장미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삼척 장미나라의 탄생을 주제로 장미와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스토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장미공원 전역을 하나의 장미나라로 구성해 공연과 체험, 미식과 퍼레이드가 이어지는 체류형 축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